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먼저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CG로 봤겠지만 현재는 코스피 쪽에 좀 더 매수세가 더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는 오늘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보다 그 안에서 오늘 외국인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업 모두 금융주를 전반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신일전자, BH 쪽을 사고 있고요. 기관은요 똑같습니다. 금융을 사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정말 어제 픽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두산중공업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LG 에너지솔루션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카카오페이, 후성, 쌍용 C&E 등도 현재 기관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동향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급 파이터 1라운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아모레퍼시픽과 카카오뱅크가 만났습니다. 뭐 성사 대결 주제를 보자면 누가 바닥을 빨리 다지나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공통점을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대형주죠. 각 섹터의 대형주.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이제 조정의 깊이가 좀 깊었던 이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의 영향 혹은 종목의 영향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과대 낙폭이 됐었던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 중에 어느 종목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안전한 종목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주 안에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개별주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대형주 안에서 누가 먼저 바닥을 잡고 그리고 누가 먼저 가장 강하게 리바운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카카오뱅크 두 종목 모두 어떤 시세 분출했던 당시를 보면 정말 저렴한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오를지 정말 누가 와도 신이 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더 안전한 길은 어디 있을까를 통해서 1라운드 승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카카오뱅크 승자 열어주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승자로 짚어주셨습니다. 아, 정말 오를까요 이제?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아모레퍼시픽 종목을 고를 때만 하더라도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후 1시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강세는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일단 여행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그리고 노랑풍선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아모레퍼시픽을 동반한 화장품주들도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일단 결국 이건 거죠. 이 코로나19가 완화 기조는 보이질 않고 있어요. 여전히 확진자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델타 변이 그것을 넘어서 오미크론까지 온 상황인데 일단 이제는 코로나19를 예전에 그 완전히 팬데믹처럼 보다는 이제는 단순 감기 기준으로 좀 관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지금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렸냐면 어제 SD바이오센서를 비롯한 진단키트주 혹은 시센 같은 기업들은 시세가 날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조정을 받을 때 받더라도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지금 이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저는 이 화장품주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행주들이 지금 가장 강세이긴 하나 여행주들이 올라가면 화장품주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가 라인업으로 다른 화장품들보다의 좀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설화수라는 제품이 굉장히 이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리포지셔닝하면서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당연히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품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판다 하더라도 판매하는 시장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도 그리고 북미 쪽에도 지금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좀 털어낼 수 있는 향후에 좀 모멘텀을 가져가는 현재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오미크론 이후 리오프닝이 반등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참
긴 터널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안 팔린 것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이제 중국 제품하고의 가격 경쟁 네. 심화도 조금 이제 판매고에 굉장히 부진을 좀 초래했던 부분인데 네. 북미 시장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긴 터널 정말 끝자락에 보일 수 있을지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쉬었습니다. 네. 이거 길게 보면요 거의 1년 가까이 그쵸. 쉬었잖아요. 정말 많이 네. 쉬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차트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쯤 오면 더 내려가나? 공포심을 줬다가 이 정도 올라오면 이제는 올라가나 보다. 그런데 또 실망감을 주고 그러다가 또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 고점이라고 하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아모레퍼시픽 뭐 굉장히 바닥입니다. 여기서 얼마에 더 사고 안 사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너무 이제 위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재가 혹은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20만 원까지 한번 충분히 반등세. 20만 원까지는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요.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이제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손절가는 대신에 1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목표가 2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에브리봇과 모베이스 전자 만났습니다. 외국인의 그렇죠. 선택은 또 로봇 에브리봇이고요. 모베이스 전자는 또 이제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공통점은 찾기 힘들지만 확실히 우리한테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사업군이죠.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섹터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는요. 최근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지금 현재 1월 그리고 2월 이어져 오면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로봇 관련주의 에브리봇 그리고 이 전장 부품 쪽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두 섹터 모두 시세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과연 어느 종목 어느 섹터를 사는 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에브리봇 모베이스 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과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또 작년 연말부터 연초도 살짝 이제 그죠. 핫했는데요. 그 흐름을 또 누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라운드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모베이스 전자 오늘은 기분 좋게 외국인 네. 한번, 기관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 얘기 들어볼게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에브리봇을 조금 패스하기가 네. 근데 너무나 상당히 아까웠기 저도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김태형 팀장님이 로봇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좋게 있잖아요. 봤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너무 이제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칫 이제 제가 너무 좋게 이야기하면 고점에 매수를 하시면서 좀 그쵸. 힘드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브리봇이 안 좋고 나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시세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트레이딩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만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에브리봇보다는 모베이스 전자가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더 좋고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자 제어 모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이 제네시스 브랜드죠. G70, G80, G90 네. 이 라인업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가 만드는 필수적인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을 이제 눈으로 여러분들도 좀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 판매고가 지금 분기별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올해에도 지금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들이 정말 이제 많이 팔릴 준비를 하고 있는 뭐 물론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차, 기아가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었던 지난 4분기 실적 여전히 좋게 나왔다. 이것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됐는데도 그렇게 최대 실적이 나와? 그럼 반도체 수급이 잘 풀린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판매액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연히 완성차 현대차 기아가 잘 나가니까. 맞아요. 뭐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서 친환경 차들도 요새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저는 이 전장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제가 오늘은 모베이스 전자를 가지고 나왔지만 전장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저는 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모베이스 전자 지금 위치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리봇과 모베이스 둘 중에 하나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를 모베이스 전자의 현재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좀 들렸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 모베이스 전자도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은 주저를 했던 거고,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최근에 뭐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죠. 자동차 섹터,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뭐 설 연휴 전에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정말 좋은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견고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수가 안 좋아할 때도 견고하게 잘 버텼던 종목, 지수가 좋다면 당연히 더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는 3,500원, 대신 손절가는 최근에 시세가 나기 시작했던 이 시점, 이 시작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2,000원을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또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손절가 2,000원, 목표가 3,500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또 이번 주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김태성 팀장의 픽은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열어주세요. 오늘의 픽은 히림입니다. 어제도 사실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좀 많이 쏠린 거 아닌가요? 시장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은 어제 이제 저는 이 메타에 대한 실적 부진의 이 지수가,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장중에도 미국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좋지 않으면 결국 테마주도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했고, 어제 저녁에 이제 대선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장이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아마존이 또 호실적을 내오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어제는 마이너스 2%지만 오늘은 플러스 2%로 좀 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형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상황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선 토론회가 기대를 했던 이 대선 토론회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들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래도 그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다른 테마주들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테마주를 붙들더라도 해당 기업의 본업에 근본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주는 기업들 위주로 붙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대규모 조성 아파트 단지 이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키워드가 거의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잡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히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살아나는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 이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HDC 현대산업개발에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에 따른 반사 수혜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 많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재건축과 건설 경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히림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도 볼 텐데요. 또 이 지지율 얘기 나올 때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인맥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본업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다량으로 지금 붙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전고 좀 돌파해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히림 현재 위치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12,000원이 돌파가 돼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15,000원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내려온다면 8,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추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또 제일 중요하겠죠. 특히나
손절가 8,000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히림 이상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